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독서가 끝났고요. 오늘은 우울할 땐 내 과학이라는 책으로 독서 토론을 서로가 나눔을 하였어요. 오늘은 각자 약간의 내 과학에다가 우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모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감정적인 토론이 먼저 나왔어요. 저부터서도 제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 이 감정이 어떤 형태로 변해 있는지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PD님들도 이제 보통 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눔을 했는데, 저는 오늘 수업에서 결론은 우리 어제 그 죽음과 죽어가면서도 그렇고 우리 삶 자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이 우울함, 그리고 불편함, 불안, 고통,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이 감정이 나올 때 그걸 이성으로 빨리 판단해서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이성으로 다가가면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그 선택을 했을 때 덜 불안하고, 그리고 덜 불편하고, 덜 두렵고, 덜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감정들이 다 있다는 거, 오늘 처음에 초반에 각자의 이 토론을 하는데 다 내 감정에 들어가 있어서 이 하다 보니까 다 눈시울들이 다 이렇게 터져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감정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게 거기에 이 이성으로 빠져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이 우울이라는 단어보다는 살고 싶지 않는 단어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우울하다는 거는 저한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사람을 내가 통제권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가족들, 아들, 딸, 뭐 남편,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책임이 저였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다 내 탓이고 내가 무능력한 탓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제대로 못 해주면 죄책감이 들고, 이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있다 보니까는 이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이 눈 뜨고서 그거를 보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나는 왜 우울할까, 왜 힘들까가 아니라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눈이 떠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는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받았거든요. 그때도 요즘에 이제 계속 제가 알아차리고 저에게 통제권을 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는 똑같지만은 빨리 사라지는 거, 그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뭐 어떤 지금 성공해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다 모두 내 안에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그 박스권 밖으로 나와서 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 불안한데 두렵고 불안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성적으로 좀 따져봐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멀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은
내가 나한테 접목시켜서 바라볼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 제가 여기 같이 이 수업에서 PCM도 같이 듣고 MF 케어도 같이 듣고 1대1 코칭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거를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사람도 그런 감정이 느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느끼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왜 이럴까, 모든 게 내 탓을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 같이 공부하는 피디님께서는 일찍부터 이런 PCM을 통하고 이런 이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빨리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가장 그분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좀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왜냐면 저는 그런 가정들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겪고 왔는데 그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많이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 물론 나를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계획형이기 때문에 5년 10년까지도 계획을 해놓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지만이 불안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완벽하지도 않고 허술한 데도 많고, 오늘도 제가 원래는 서울에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가 빠져서 나가지를 못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갑자기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기면은 불안하고 그걸 꼭 해내야 되고 그리고 막 좀 약간의 허둥지둥 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저한테 그걸 제가 물어봤거든요. 동님아, 너 이거 지금 오늘 안 한다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다음 주에 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그 딱딱딱 이루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뭔가가 잘 안 되면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약간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받아들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연민도 좀 느껴지고, 예전에는 저한테 연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손님한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당연히 내가 했어야지 되고, 그걸 안 하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또 들어가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들이 되면 갑자기 감정이 다운되거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일단은 나를 좀 알아차려 주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왔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 때는 우울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게. 왜냐면 그거의 감정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생존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생존이 우선인 게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우울증이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제가 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느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육이라는 게, 오늘도 제가 실장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됐지만은, 저는 나이가 어쨌든 뭐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은 이런 교육비에 한 번도 이 누군가 옆에서 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게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냥 나를 잡고 싶어서 들어와서 몇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 주변 사람들이고, 인정을 하지 않고 무모하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거 한다고 돈을, 저게 뭐 정식으로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공증된 것도 아니고, 무슨 라이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배워서 이렇게 뭔가가 공식화되지 않는 걸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저거 너무 무모한 거야, 무식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교육에서 앞으로는 정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행히 이 감성적인 거 있고 감정에 많이 빠지긴 하지만은,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은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선택이 너무 옳았다. 이게 정말 아무 재지 않고 이런 틀에 박힌 교육을 원한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교육은 저처럼 무모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적으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재고, 이 돈을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고, 몇천만 원은 교육이면은 뭐 박사학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뭔가가 재고,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자꾸 따져봤으면은 이런 기회조차도 저는 얻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에게 굉장히 또 마지막에 피드백은 저에게 너무 잘했다는 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비록 제가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교육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고, 이제는 그 받아들여지면서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내가 과거에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래도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이 책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토론에서도는 말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것 또한 제가 오늘 감사함으로 왔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제가
그 안에서 부모님이 다 모두 줬던 사랑인데 제가 기질이 본질이 좀 달라서 그 부모님이 원하는 이 평범한 색깔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싫어서 거절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것 또한 거절이라고 생각해서 제 안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아 있었던 거지만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나는 애할머니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한테 애할머니만큼 사랑을 못 줄까봐 겁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고 뭐고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이 못해줘서 그게 미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미움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거를 탐내 본 적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나, 이런 생각이 오늘은 좀 드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표현이 많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사랑이 나중에 이제 더 엄마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 더 많은 분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항상 저희는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를 맞아 보거나, 그래서 저희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렇게 막 싸우거나 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우리는 이게 문제지 않나, 서로가 부딪히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감정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연습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좀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 성격인데 항상 감정을 집어넣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러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게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언제 제 안에 거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 부모님이 원하는 상이 아니고 어긋나는 상으로 제가 이렇게 표출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항상 관계가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질 자체가 달랐는데 저희 다른 가족들하고 기질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숨막힘으로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면서 제가 우울증이라고 만성 우울증이라고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이 그걸 좀 만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똑같이 우울하기도 하고 똑같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면은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이러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왜 그러는지를 알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혜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배움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해오면서 이제는 제가 받아들이는 자세도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계시는 피디님에게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무조건 안 됐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뭔가가 이런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제가 그런 것들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공유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토닥토닥 거려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제가 그런 것들 이제는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어제 그 알선 대표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음, 그게 이제 무슨 뜻이라는 것도, 왜 사랑하고 뭔가 하면 다 해주려고만 했었는데, 그리고 옆에서 답을 다 알려주고, 미리 이렇게 이런 길은 너무 힘든데 지금은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 감정을 본인이 꺼내고 본인이 다시 집어넣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고, 저에게 앞으로 이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또다시 이 감정과 이성, 그리고 그 오늘 마지막에 또 같이 토론하시는 피디님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에 그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감성과 이성. 뭔가가 그 표현이 들으면서 아,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저도 이제 요즘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다음 잔을 마실 때, 이거는 커피를 한 잔 줄여볼까?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 감성으로는 그렇지만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은 안 된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하다 말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 또한 그래, 이거는 이성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성 감성을 뭔가가 선택을 할 때 좀 놀이처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뭔가가 갑자기 너무 다운이 됐을 때, 왜 다운이 됐을까를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 다운이 됐는데 많이 그럴 때 좀 뭔가가 뭐 이 책에서는 음악을 듣든지 뭐 신호흡을 하든지 막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걷다 보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빨리 이성으로 그래, 지금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나가보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쪘거든요. 그런데 그거 미국 갔다 와서 2kg가 빠지지가 않아서 말로는 맨날 아, 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저도 한번 이렇게 이성과 감성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이게 당길 때 이거는 감성이야, 감정이야 이러고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지금 또다시 말로만 했던 걸로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 때 감정인지 이성인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혹시라도 뭐 사춘기를 키우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아이를 내 틀 안에 맞춰 놓고, 그게 어쩔 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쩔 때는 그게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나쁜 말이 나갈 때 있거든요. 그게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욱하고 나갈 때 이게 내가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다 보면은 약간의 내 통제권이, 이 감정의 통제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